혹시 여러분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가본 적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반가운 인사, 그리고 잊고 지냈던 학창 시절의 추억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청주에 있는 한 장교회관에서 열린 동창회는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다들 남편이 어떤 계급인지 떠들며 서열을 나누기 바빴고, 어떤 이들은 은근히 묻기도 했죠. 그쪽 남편은 뭐 하는데? 공군부사관? 아, 그렇구나. 여기 분위기 잘 몰라도 괜찮아. 누구 하나 말 걸어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조용한 여자는 그 동창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잠시 후 청주 공군기지의 현역 중장이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조용히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셨군요, 대장님. 그 한마디에 모든 소리가 멈췄고 몇몇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구를 무시했던 건지, 과연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왜 공군 중장이 그녀에게 경례를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몇몇 동창들은 단 3초 만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과거의 상처를 품은 한 여성이 침묵 속에서 쌓아온 진짜 힘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진심으로 통쾌한 감정의 반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청주의 이른 아침 공군 작전사령부 전략실에서는 이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준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작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어깨에 달린 별 하나가 형광등 불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39살의 나이에 준장까지 오른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준장님, 오늘 오후 전략회의 자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부하 장교가 정중히 보고했을 때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바로 이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그 소녀의 기억이 말이죠. 그때의 서진은 키도 작고 말수도 적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성적은 우수했지만 존재감은 희미했어요. 그리고 그런 서진을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었죠. 장유라와 서혜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학급에서 인기가 많았고 서진 같은 조용한 아이를 무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나서냐? 조용히 있으면 안 되나? 정말 눈에 거슬려. 그런 말들이 지금도 서진의 귀에 생생했습니다. 당시 서진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무력함과 굴욕감이 서진을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이기도 했죠. 점심시간이 되어 집무실을 나서던 서진은 우편함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는 순간 서진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청주 장교회관에서 열리는 모임이라고 적혀 있었죠. 20년 만에 동창회. 서진은 봉투를 들고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초대장을 자세히 읽어보니 참석자 대부분이 공군 장교 부인들로 구성된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마도 유라나 혜진 중 누군가가 공군 장교와 결혼했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진은 복잡한 심정으로 초대장을 내려다보았어요. 과연 자신이 그 자리에 참석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군 준장인 자신보다는
부사관인 남편 한도연의 아내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렇다면 또다시 무시당하고 조롱받을 수도 있었죠.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서진은 남편 도연에게 초대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연은 15년째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성실한 남자였어요. 아내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왔죠. 가보고 싶어? 도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서진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좋지 않은 기억이 많아서 그때 나를 괴롭혔던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래도 이제는 다르잖아. 당신은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야. 도연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의 손이 차갑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서진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참석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제는 당당하게 서고 싶다는 의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청주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진은 조용히 다짐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겠다고. 소심하고 무시당하던 과거를 넘어서 당당하게 서 있는 자신을 보여주리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던 동창회 참석 문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초대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청주 장교회관이라는 장소가 묘하게 운명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아내의 표정을 살폈어요. 결혼한 지 12년이 넘었지만 서진이 학창시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쩌다 그 시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서진의 눈에는 어둠이 스쳤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여보, 결정했어?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서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사실 무서워. 그때 그 아이들을 만나는 게.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이잖아. 준장까지 오른 대단한 사람이야. 도연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격려했어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직책을 밝히는 순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작전사령부에서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회의실에서 여러 장교들과 함께 작전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중령, 대령급 장교들이 서진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자신의 현재 위치를 실감했습니다. 준장님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이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하 장교들의 존경 어린 시선을 받으며 서진은 내심 용기를 얻었어요. 20년 전 그 소심하고 무력했던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서진은 집무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벽에 걸린 인관 사진들을 바라보며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았어요. 공군사관학교 입학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어 왔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도연에게 결심을 밝혔습니다. 가기로 했어. 정말? 응.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이번에는 달라. 서진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아내의 변화된 표정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당하게 가. 당신은 충분히 자랑스러운 사람이니까. 고마워.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서진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남편의 따뜻한 지지가 있었기에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옷장을 정리하며 동창회에 입고 갈 옷을 골랐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소박하지도 않은 품격 있는 옷을 선택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죠. 이제는 다르다. 더 이상 그때의 나가 아니야. 창밖으로 보이는 청주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진은 마음속 깊이 결심을 다졌습니다. 소심하고 무시당하던 과거를 넘어서 당당하게 서 있는 자신을 보여주겠다고. 이번 동창회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20년 전 그 상처받은 소녀는 이제 공군 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당당할 수 있었죠.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동창회 당일 서진은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레이 컬러 재킷에 화이트 블라우스를 매치한 차림새는 세련되면서도 품격이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신 있게 해. 도연이 현관에서 격려의 말을 건넸을 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청주 장교회관에 도착한 서진은 잠시 차 안에서 건물을 바라보았어요. 웅장한 건물의 모습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알 수 없었거든요.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서진은 화려한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천장 아래로 우아하게 차려입은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공군 장교 부인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대화 내용으로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대령으로 진급했거든요. 정말요? 축하해요. 우리는 아직 중령이지만 곧 진급 발표가 있을 거예요. 계급을 중심으로 한 서열 의식이 공기 중에 짙게 깔려 있었어요. 서진은 이런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공군에서 일하면서도 부인의 모임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윤서진 아니야? 돌아본 서진의 시선에 장유라가 들어왔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유라 옆에는 서혜진도 서 있었죠. 정말 서진이네. 오랜만이야. 혜진의 인사는 겉으로는 반가워 보였지만 시선 어딘가에 탐색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서진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파악하려는 듯 했습니다. 안녕, 유라야. 혜진아. 서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2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근데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이런 모임은 보통? 유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진이 끼어들었어요. 아, 맞다. 너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남편분이 뭐 하시는 분이야? 두 사람의 질문에는 계급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들의 속마음을 금세 파악할 수 있었어요.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어. 서진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유라와 혜진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했습니다. 어머, 그럼 우리 남편들과 같은 공군이네. 계급이 어떻게 되시는데? 부사관이야. 서진의 답변이 떨어지자마자 유라와 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장교가 아닌 부사관이라는 말에 실망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유라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실망감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사관 부인도 이런 데 오는구나. 몰랐네. 혜진의 말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서진은 그 순간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무시하려는 그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대신 담담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왔어. 짧지만 확고한 대답이었어요. 유라와 혜진은 서진의 변한 모습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는 서진의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연회장 한편에서 최가영이 서진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가영은 학창시절 서진과 친했던 몇 안 되는 친구였어요. 서진아, 정말 오랜만이야. 가영의 따뜻한 인사에 서진은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거든요. 최가영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가영은 현재 청주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정의감이 강했던 가영은 여전히 그 성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정말 멋있어졌다. 완전 달라진 것 같아. 가영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진은 고마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유라와 혜진은 가영의 말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영아, 너도 왔구나. 근데 서진이 뭐가 멋있어졌다는 거야? 유라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혜진도 동조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가영은 두 사람의 태도에 얼굴이 굳어졌어요.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들의 성격에 실망스러웠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안 변했네. 여전히 그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뭐가 어때서? 사실을 말하는 건데. 유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어요. 그 순간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자기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참석자들이 하나씩 나와서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대부분 남편의 계급과 소속 부대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군 대령 김철수의 부인 정미영입니다. 공군 중령 박성호의 아내 이수정입니다. 계급이 높을수록 더 당당하게 소개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서진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유라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특히 자신만만하게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공군 대령 장민호의 부인 장유라입니다. 남편이 청주기지 작전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박수 소리와 함께 감탄의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대령 부인이라는 타이틀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혜진도 이어서 소개했어요. 공군 중령 서태준의 아내 서혜진입니다. 곧 진급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두 사람 모두 남편의 계급을 자랑하듯 소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시선을 서진에게 보내며 은근히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서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되었어요. 유라와 혜진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사관 부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밝히게 되면 얼마나 위축될지 궁금했거든요.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안녕하세요. 윤서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더 구체적인 소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공군 부사관입니다. 서진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몇몇 사람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유라와 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유라는 고개를 저으며 동정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영이 옆에서 서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잘했어. 가영의 속삭임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연회장의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도 서진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20년 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라와 혜진은 서진의 침착한 모습에 오히려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자기소개가 끝난 후 연회장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라와 혜진은 서진이 예상대로 위축되지 않자 오히려 당황스러워했어요. 몇몇 참석자들은 부사관 부인인 서진을 동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용기 있게 나왔네요. 한 참석자가 서진에게 건넨 말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서진은 그런 시선들을 담담하게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친구들과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뻔뻔하다. 부사관 부인이 이런 자리에 와서. 맞아.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 하지만 서진은 그들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영이 옆에서 계속 격려해주고 있었고 서진 자신도 더 이상 예전의 그 소심한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공군 중장님 아닌가요?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을 때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깨에 달린 무궁화 2개가 그의 계급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공군 중장이었어요.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 일어섰습니다. 중장의 등장에 분위기가 순식간에 엄숙해졌어요. 유라와 혜진도 급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저분이 강은호 중장님이에요. 청주기지 작전본부 사령관이시죠.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고 사람들은 더욱 긴장했어요. 이런 사적인 모임에 중장이 나타날 이유가 없었거든요. 강은호 중장은 연회장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무른 곳은 다름 아닌 서진이 앉아있는 테이블이었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중장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중장이 서진의 테이블로 다가왔을 때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유라와 혜진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강은호 중장은 서진 앞에 서서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오셨습니까, 대장님? 그 한마디가 연회장에 떨어지자마자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대장님이라는 호칭에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장이 누군가를 대장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서진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중장님, 이런 자리까지 오시다니. 준장님의 소식을 듣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준장님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연회장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부사관 부인이라고 소개했던 서진이 준장이라니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서진이 공군 준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잠깐만. 그럼 서진이가?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을 때 연회장의 다른 참석자들도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강은호 중장은 서진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준장님께서 이런 자리에 참석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차 들렀습니다. 평소 작전사령부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서진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과찬입니다, 중장님. 이 짧은 대화를 통해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부사관 부인이라고 소개했던 윤서진이 실제로는
공군 준장이었던 것이죠. 그것도 중장이 직접 찾아와 예우할 정도의 인물이었어요.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유라와 혜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한 태도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강은호 중장이 떠난 후 연 회장은 여전히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부사관 부인이라고 소개했던 윤서진이 실제로는 공군 준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유라와 혜진은 당황한 채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상대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잠깐만, 정말 준장이야?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서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공군 작전사령부 전략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서진의 간단한 답변에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작전사령부라는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말을 더듬었어요. 그럼 왜 부사관 부인이라고 했어? 남편이 부사관인 건 사실이니까. 서진의 차분한 대답에 유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추정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한 참석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준장님께서 인사평가 같은 것도 관여하시나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전략실에서 작전 계획과 함께 인사 시스템 개선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연 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공군 내에서 인사평가에 관여한다는 것은 곧 진급과 직결되는 문제였거든요. 남편들의 앞날이 서진의 한마디에 영향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뢰를 범했네요. 갑자기 사람들이 서진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동정하던 시선이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혜진은 급히 서진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서진아, 아니 준장님. 저희가 정말 몰라봤어요. 미안해. 유라도 당황한 채로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너무 실례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서진은 그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20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되면 아첨하고 약하다고 생각되면 무시하는 모습이었죠. 괜찮아. 별일 아니야. 서진의 담담한 반응에 유라와 혜진은 더욱 당황했어요.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는 서진의 모습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거든요. 가영은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들의 변하는 태도가 너무나 뻔뻔했기 때문입니다. 서진아, 정말 대단해. 준장까지 오르다니. 가영의 진심 어린 축하에 서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가영아. 한편 연 회장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준장. 작전사령부에서 그렇게 유명한 분이었구나. 우리 남편이 그분 얘기한 적 있어요. 정말 능력 있는 분이라고. 인사평가까지 관여하신다니. 우리가 조심해야겠어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서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서진은 이런 변화에 기뻐하지도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유라와 혜진은 계속해서 서진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자신들의 남편 진급에 혹시라도 영향이 있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연 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가운데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되었어요. 유라와 혜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진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죠. 잠깐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서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서진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전 이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때의 저는 작고 소심한 학생이었죠. 존재감도 희미했고 자주 무시당했습니다. 유라와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점심시간마다 제 가방을 뒤져서 책을 숨기고 일부러 제 앞에서 생일 파티 이야기를 하며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과시했죠. 연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 같은 애는 어차피 올 데가 없잖아. 조용히 있으면 안 되나? 정말 눈에 거슬려. 서진의 시선이 유라와 혜진에게 향했을 때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제가 부사관 부인이라고 하자 무시하고 조롱했죠. 하지만 제 직책을 알고 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실망감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누구의 남편이 무슨 계급이든 그게 당신의 인격을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말에 연회장의 여러 참석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들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계급은 우위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저는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어요.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상처받은 소녀는 스스로 일어섰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일어섰어요. 서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혜진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맞아,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용서해줘. 하지만 서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이미 했어요. 하지만 사과할 상대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 무슨 뜻이야? 제게 사과할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사과하세요. 누구보다 여러분이 자신을 속였으니까요. 서진의 말에 유라와 혜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거든요. 사람의 가치는 남편의 계급이나 사회적 지위로 결정되지 않아요. 자신의 내면과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죠.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진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위에 어떤 사람으로 서는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유라와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도 이제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 말을 끝으로 서진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연회장은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유라와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서진의 품격 있는 대응에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의 마지막 말이 끝난 후 연회장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찰의 시간이었어요. 유라와 혜진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고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숙인 채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가영이 조용히 서진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어요. 정말 멋있었어, 서진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힘이 났어.
서진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진정한 친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거든요. 한 참석자가 조심스럽게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준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서진에게 사과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배우며 살아가는 거니까요. 서진의 너그러운 반응에 사람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연애가 끝나갈 무렵 유라와 혜진이 서진에게 마지막으로 다가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정말 미안해.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유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앞으로는 달라지길 바라. 서진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원망이나 분노 대신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는 모습이었어요. 혜진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니.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야. 중요한 건 앞으로죠. 서진은 두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나 응징이 아닌 진정한 성장을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연회장을 나서며 서진은 청주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이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20년 전 그 상처받은 소녀가 꿈꿨던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이 하늘 아래 난 드디어 자유로워졌다. 서진의 속삭임이 밤 공기에 스며들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며칠 후 공군 부인회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계급 중심의 서열 문화 대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서진의 그날 연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유라는 조용히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오만함을 버리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죠.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진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여전히 공군 작전사령부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연회장에서 보여준 품격 있는 모습은 공군 내부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많은 후배 장교들에게 귀감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영과 함께 산책을 나선 서진은 말했습니다. 고마워.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당신이 자랑스러워. 정말 멋진 사람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청주의 거리를 걸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서진의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본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늘 아래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서진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날 청주의 하늘 아래에서 서진은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품격 있게 승화시킨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던 것이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